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아주 사려 깊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자유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걱정입니다.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매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악의적 정치 공작과 선동에 의한 탄핵과 사법 처리를 받은 데다 유례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 투옥까지 당했다. 이는 한국 정치 사상 최악의 정치 보복이며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극도로 퇴보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무능, 위선, 편향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 분열, 민생 도탄을 자행한 데 대해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남은 임기와 퇴임 후에 그나마 할 일이다. 자유진영도 박 전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 양 박 전 대통령을 특정 정치 목적과 사욕에 이용하는 것은 진영 전체와 한국 사회의 공멸을 불러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모두 단결하여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속히 건강을 되찾고 임기 중 못다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창달에 함께 해 주시길 희망한다. 이 대목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유진영도 박 전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 양 박 전 대통령을 특정 정치 목적과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것은 진영 전체와 한국 사회의 공멸을 불러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모두 단결하여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대체 불가능한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은 정권 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열이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바로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글인데요. 요 글은 짧지만은 아주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의 글이니까 해설이 필요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정치 수사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두어 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입니다. 반관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해 하고 또 다른 이관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게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습니다.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세력을 또 분열시켰다 이거죠. 한 사람은 계속 잡아두고 한 사람은 내보냄으로써 친이계와 친박계가 또 싸우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도 같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민주당의 논평과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놀아나지 않을 것이냐. 자, 이제 이럴 때는 대선을 지금 2달 남짓 남겨놓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윤석열 후보 대신에 누굴 앞세워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 해가지고 윤석열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결국은 정권 교체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세우는 명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괴롭혔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세력의 대동단결을 해친다 이거죠. 자유민주당의 경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검사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4년 9개월 동안 옥중에 넣어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보지 말고 윤석열 검사의 뒤에 있었던 바로 악의 근원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공격의 초점을 문재인 정권, 그걸 승계하는 이재명 세력, 즉 문재명 세력에 두고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윤석열 공격하지 말고 문재명 공격하는 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다. 그게 또 사실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언론 보도에 놀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좌파 언론 좋은 거리를 하나 만났다고 해가지고 먹이를 던져가지고 이 우파 진영이 갈라져서 싸움 붙이고 그것을 중계방송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는 이런 전략에 아주 적극 가담하고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이른바 탄핵 이후의 적폐 수사에 걸려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나온 국정원 아주 고위층 간부, 방공전선에서 평생을 바쳤던 징역 몇 년 살고 나온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 검사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를 지지하기로 했다. 피눈물을 씹으면서 윤석열 검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나의 사적 감정은 그게 사소한 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이, 즉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딱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들 정계 은퇴하라, 나쁜 사람이다 해버리면은 정권 교체 물 건너 가는 거죠. 바로 이걸 노려서 지금 사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홍준표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여기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년 3월 9일 선거가 무슨 선거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다. 김일성 세력이 아닌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윤석열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김일성 세력이겠습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 세력이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대동단결입니다. 김일성 세력 아닌 사람은 다 같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같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